안녕하세요. 오만과 편견 전총 변변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요즘 아이들 왜 이럴까? 물론 이건 제목은 아닌데. 제가 요즘 이제 뉴스를 보면서 참 힘들다, 마음이 어렵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저의 그 정체성 안에는 엄마라는 게 항상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요즘에 이렇게 뉴스들을 보면서 특히 이제 청소년들이 성범죄와 연관된 그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는 걸 보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전에 한번 다뤘던 내용인데 룸카페 아시죠? 맞죠. 이제 얼마 전에도 네. 뉴스에 나왔어요. 메인에 떠서 깜짝 놀랐는데 저희가 했던 방송을 보고 뭔가 기사를 쓴 것 같이 정말 그 룸카페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일을 드디어 언론에서 기사로 잘 다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이게 여가부에서 관리하는 법에 따라서 청소년 유해업소라고 해요. 근데 경찰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이거 관련해서도 말씀드릴 게 많지만 여가부랑 관련이 있습니다. 여가부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해요. 이걸 전국에 2명의 직원이 이 업소들을 다 관리하고 해야 된다는 건데 좀 너무 아니라고 아닌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그쵸. 생각이에요. 맞아요. 만화 카페에서 그것도 있어요. 만화 카페에서 그러니까요. 엄마가 애랑 같이 만화 카페에 갔는데 거기 밀실이 있었고 거기 안에서 성희로 추정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걸 발견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죠. 그게 이제 충주에 있는 맘카페에서 그런 이야기가 올라왔고 그게 또 기사화 됐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이 성을 뭐랄까 너무 이렇게 이제 탐닉하는 이런 문화가 만연해 있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게 범죄로 이어지는 게 그렇죠. 문제죠. 최근에 가장 쇼킹한 뉴스는 저는 그거였어요. 눈침대 사건. 그러니까요. 저도 그거 보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딸이 이제 9살. 그렇죠. 네. 피해 여성 아동이 9살이잖아요. 그리고 가해 남자 아이는 13살이란 말이에요. 너무 다들 어렵고. 네. 그리고 같은 동네에 사는 같은 학교 다니는 아파트 옥상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진짜 너무 좀 쇼킹한 거예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이건 진짜 심각한 학교 폭력 사건이기도 한데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여학생을 옷을 다 벗겨가지고 성행위를 하고 또 그 벗은 상태에서 그 아이 몸 위에다가 음식을 올려놓고 먹고 그거를 영상을 찍어서 그게 어딘가로 송출을 해가지고 그 40여 명의 아이들이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이 그 영상을 봤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엽기적이다 못해서 이렇게 성적 감수성? 이게 성감수성 이게 이제 성에 대한 인식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느낀 거는 성교육이 아이들이 다 받잖아요. 성교육의 흐름이 성적 수치심을 전제로 해서 교육을 하면 안 된다는 논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치심을 없애고 얘기를 해야 성담론을 한다. 솔직하게. 그래야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이곳에서 비롯되어서 결국 죄책감을 가려버리는 것이 아닐까.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말살시켜 가는 거죠. 분명히 다른 개념인데 그곳에 대한 어떤 분별을 갖지 못하도록 이렇게 아이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성적 수치심 담론이 왜 나오게 됐는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이유는 사실 여성 아이들이 피해를 당했을 때 내 소중한 거기다가 뭘 만졌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피해 진술이 제대로 안 돼요. 애들이 너무 부끄러워해가지고 피해 진술이 제대로 안 돼서 피해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그쵸. 아이들에게 성기 이런 용어를 가르쳐 준 거예요. 피해를 당했을 때 구체적으로 지칭할 수 있게 그 부끄러움을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차원에서. 그런데 그게 왜곡되어서 이용당하는 건 아닐까. 우리가 그 성적 수치심을 제거하는 형태의 교육은 좀 문제가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잘못되게 악용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최근 학교 성교육에 대한 문제가 많다라는 이야기들을 학부모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우리 아이들의 그 성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 교육이 빠져 있다. 뭐냐면 성교육에 대한 어떤 성에 대한 지식, 구체적인 피임 방법 이런 것들은 다 안내를 하지만 이게 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책임감 있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 다루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가치적인 부분에 대한 교육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전무한 상태에서 성적인 지식만 전달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그게 있죠. 자유는 극대화하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반면 절제와 책임에 대한 교육은 최소화되고 있어요. 네. 아이들에게는 책임이 필요 없다. 이렇게 가르쳐지고 있는데 자유와 책임은 뭐 양날의 추 같은 거기 때문에 균형이 그렇죠. 필요하다는 교육이 어렸을 때부터 이루어져야 하는데 책임을 자연히 배우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가정교육도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 뭐 많은 가정들이 맞벌이를 하고 많이 분주하고 같이 식사할 시간도 갖기가 힘들고 이런 현실이긴 하지만 부모님들이 이런 것들을 가정에서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가치에 대한 전달을 이렇게 가정에서라도 좀 해야 되는데 이 가치적인 부분에 대한 교육이 학교에서도 안 되고 가정에서도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디서도 그 가치에 대한 것들을 전수받을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적인 어떤 교육 지식이 결국 이 아이들에게는 성적인 호기심으로 발동이 되고 결국은 그것이 성적인 어떤 자유와 권리까지 거기다가 힘을 실어주면서 아이들이 이것들을 함부로 남용하게 되고 이렇게 사실은 범죄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 아닐까. 저는 또 한 가지 우려가 댓글들을 바라보면 이 아이들을 촉법소년이라 초벌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이런 아이들을 뭐 사회에서 격리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거나 라는 쪽으로 댓글들이 편중되어 있는 것이 살짝 네.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물론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이기도 하고 저도 너무 끔찍하게 바라봤지만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전과가 있으신 분들이 후속 전과를 또 저질러요. 배우지 못해서 이것을 잘못한 거라면 가르치고 개선이라고 교정할 수 하는데 있는. 이런 방법을 우리가 사회가 나아가야지 무조건 강하게 처벌해서 이게 해결된다. 아니면 아이들은 마음속에 상처와 분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어린 나이에 처음으로 어떤 범죄 행위를 저질렀을 때 사실 대부분은 그게 범죄에 해당되는지 인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위를 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거든요. 그럴 때는 이 아이들에게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또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환경들까지 우리가 고려하면서 이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좀 공을 들여서 이 아이들이 바로 이제 교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엄격한 법 처벌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죄책감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죄책감이 있어야 잘못을 하지 않게 되는데 좀 학교에서 집안에서 이런 교육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애가 무슨 잘못을 했어? 엄마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그거는 학교에서 가르쳐야지. 서로 다 학교에서는 가정에서 가르치기를 그렇죠. 바라고 서로 미루고 예, 그러는 사이 아이들이 죄책감이 없는 상태의 범죄자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네요. 예. 이게 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죄책감이라는 것도 큰 범죄에서 보면 책임 교육이라는 것 안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도덕이라는 것을 너무 이제 고루한 이야기, 우리가 늘 하는 라떼 이야기처럼 치부해버리고 이제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기피하는 그런 이렇게 현상들이 있는 것 같아요. 범죄자들 만나가지고 범죄자들한테 이제 조금이라도 감형받고 싶으면 반성문을 써. 뭘 잘못했다고 생각하니? 라고 말하면 뭘 잘못했는지 잘 몰라요. 아, 그렇군요. 그냥 무조건 진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 변호사인 저에게 혹은 판사들한테 죄송할 일은 없거든요. 변호사인 저는 사실 범죄자가 있어야 어쩌면 먹고 사는 직업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진심으로 다시는 이 잘못을 하지 않을 만한 반성이 있어야 용서를 받는다. 특히 젊은 친구들에게. 그래서 좀 사회가 이런 책임 의식을 더 가르치는 형태로 나아가야 아이들이 이런 범죄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연변 얘기를 듣고 보니까 조금 더 우리가 이 정말 책임감에 대한 교육을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더 절실하게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그만큼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있어서 따르는 의무와 또 책임 이거에 대해서 균형 있게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바른 길잡이가 되어주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우리 기성사회가 무엇보다도 앞으로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려면 이런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주는 작업들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 같이 행복한 사회는 조금씩 절제하고 조금씩 양보할 때 가능한 것이지 모두가 다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다 보니까 약간 인간은 어쩌면 그렇게 착한 존재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변이 얘기한 것 같은 절제와 양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저도 배우고요. 또 우리 사회가 같이 배우고 그렇게 해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훈련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백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백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어떤 아이로 자라는지가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균형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네.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마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들이 청소년들, 요즘 아이들에 대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은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남겨주시면 저희도 좀 같이 공유하면서 우리가 세대 간 교류도 일어나고 우리 여론도 형성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해봅니다. 이런 문제의 원인이 뭘까라는 것에 대한 또 개인적인 의견들도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들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만과 편견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봬요.